이어서 오전장 업앤다운 상승과 하락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와우넷스 백진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 중에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최근에 52주 최고가 경신 이후에 조정을 받던 인프라웨어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상당히 큰 폭 4.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모바일 오피스 관련해서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전문가께서는 보십니까?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 좀 해드리면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왜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제 문서를 볼 때 그 형식이 PDF 파일로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워드로 된 경우도 있을 거고, 한글 파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모바일 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세계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지금 오피스 시장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가 4강 구도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나머지 소프트웨어보다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일 형식이든 이제 완벽하게 이제 호환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채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신고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영업이익률이 33%, 그러니까 3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매출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프라웨어의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기본 탑재되고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세, 스마트폰이 안 팔릴 때까지는 더 이상 점유율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웨어는 지금 오늘 재차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데요. 충분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중장기적으로도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렌텍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렌텍이 오늘 신한증권에서도 신규 추천 종목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오전에 좀 부각을 받았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배터리 팩을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케이스 쪽에서는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직접 사출기를 사가지고 배터리란다. 휴대폰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케이스가 상당히 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렌텍이 이 배터리 팩을 만들다가요.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도 주력 제품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은 물론 이제 매출 성장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죠. 매출액이 8,800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거린다고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하락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을 부풀려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실적 전망을 부풀렸네요. 로엔케이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7% 가까운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로엔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은 기업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괴리에 따라서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실적 추정의 첫 번째 자료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시장에 알려주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매 년마다 붙어 있으면서 실적 추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적 전망을 부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요, 이거는 회사 쪽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로엔케이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5월달 2012년도 실적 예측에서 매출액 348억 원에 영업이익이 76억 원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액이 79억밖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적자 56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실적을 좀 의도적으로 부풀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업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적 추정이 너무나 크게 빗나가게 제시를 하는 기업들은 언제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의 괴리가 너무나 심했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신뢰감을 또 잃어버리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해서 와운에서 백진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